순례주택은 거북마을 빌라촌에 있다. 4층짜리 빌라의 402호의 순례씨가 주인으로 산다. 각 층마다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14평이고 2호는 25평이다. 1층엔 12평 미용실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맨 위층 옥상은 방이 하나 있고 앞은 넓게 공터로 텃밭도 있다. 옥상은 순례주택 주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쉬고 갈 수 있다. 방엔 냉장고와 부엌이 있는데 언제나 라면과 김치, 커피를 끊기지 않게 비치해둔다. 라면은 순례씨가 항시 떨어지지 않게 가져다 놓고 김치는 순례씨 절친인 길동씨가 가져다 놓는다. 순례주택은 주위 시세보다 싸고 옥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5년씩 대기번호를 타서 기다렸다가 입주하기도 한다. 여기 순례주택의 순례씨로 말하자면 평생을 새신사로 일했다. 그녀는 한 번 결혼했었는데 남편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악독하게 돈을 버는 것이 싫어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얼마 안 있어서 전남편이 죽었는데 전남편의 돈이 상속이 되었다. 순례씨는 너무 악하게 번 돈이라 상속을 받지 말자고 아들을 말렸는데 아들은 기어코 상속을 받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다. 하지만 순례씨는 아들에게 순례씨 재산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았다. 순례주택은 아들이 상속받지 못하게 해놨다. 순례씨는 새신사로 열심히 일해서 작은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 이렇게 순례주택을 짓게 되었다.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룬 것이 마음에 걸려 그녀는 순례주택은 세를 싸게 받고 자신의 통장엔 돈이 남지 않도록 들어오는 대로 다 쓰고 있다. 부를 축적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나이도 많기에 들어오는 세로 아껴 살면서 이웃에게 베풀고 살고 있다. 순례씨에겐 최측근 수리미가 있다. 수리미는 16세 중학교 3학년이다. 수리미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순례씨에게 왔다. 순례씨의 남자친구가 수리미의 외할아버지인데 201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수리미 엄마는 첫아이 미리미를 낳고 연년생으로 바로 수리미를 낳았다. 몸이 약한 데다 산후우울증까지 와서 수리미까지 보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수리미를 맡은 것이다. 수리미 외할아버지는 수리미를 혼자 키우기가 힘들었다. 남자인데다 일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친구인 순례씨가 거의 맡아서 키워주었다. 유치원을 갈 때쯤 집으로 보냈지만 수리미는 외할아버지와 순례씨만 찾았다. 워낙 두 분이 수리미를 예뻐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수리미는 자기 친엄마 친아빠보다 순례씨를 더 따랐다. 수리미는 시간만 나면 순례씨네 집으로 놀러가곤 한다. 눈치도 빠르고 생활력도 강한 수리미를 순례씨는 좋아한다. 수리미는 순례씨와 마음이 통한다. 그래서 수리미는 순례씨의 최측근이다. 순례주택에는 미용실을 하는 조은영 원장이 아래층엔 미용실을 하고 202호는 살림집을 하고 있다. 처음엔 보증금을 못 낼 정도였는데 순례씨가 천천히 줘도 된다고 해서 순례주택에 살게 되었다. 남편도 없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순례주택에서 형편이 피었다. 그래서 순례씨를 만나면 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순례씨의 오랜 친구 홍길동씨가 남편과 함께 살고 또 시간 강사를 하는 박사도 살고 있다. 수리미네는 거북마을 건너편 원더 그랜디움 아파트에 산다. 거북산 아래 산세권이고 거북역 근처 역세권에다 거북공원 옆 학세권이며 초등학교 옆이라 학세권이다. 그만큼 수리미네 원더 그랜디움 아파트는 값나가는 아파트다. 수림엄마는 늘 빌라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깔보며 살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잘 배운 사람인지 자랑한다. 사람들을 만나면 학번이 몇이냐고 묻는다. 너무 예의 없다. 수림이 엄마는 가정주부이고 아빠는 47세 대학 시간 강사이다. 순례주택 301호에 사는 박사는 집도 없고 돈도 갈 못 버는 시간 강사라 결혼을 포기했다. 하지만 아빠는 돈 못 버는 시간 강사이면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원 후배인 엄마와 결혼했다. 신혼집은 장인에게 얹어 살고 부족한 돈은 부모, 장인, 4명의 누나에게 받아 쓰는 것으로 해결했다. 늘 전임 교수 될 때까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이다. 외할아버지는 딸내가 들어와 살자 불편해서 본인이 집을 나와 순례주택에 새를 들어 살았다. 그리고 온갖 일을 하며 딸내 집 치닥거리를 했다. 외할아버지는 몸이 약한 딸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딸내를 돌봤다. 돈을 버는 대로 생활비가 부족한 딸과 사위에게 갖다 주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좋은 새 아파트에 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신 것이다. 미리미는 수리미보다 한 살 많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잘한다. 집에서 온갖 학원과 과외로 밀어준다. 돈이 없는 형편에도 미리미를 위해 수리미 부모는 애쓴다. 외할아버지가 죽자 고모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늘 돈을 달라고 한다. 수리미는 아빠 엄마가 어른인데 늘 남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미리미는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엄마 아빠가 해주기에 손도 까닭 안 한다. 수리미는 반에서 13등 한다고 모자란 애로 취급하며 신경도 써주지 않는다. 17년 동안 대학 교수하겠다고 하는 아빠와 스카이에 들어가서 미니쿠퍼를 타고 살겠다는 사람들이다. 돈도 없이 남의 도움으로 살면서 너무 허황된 꿈만 꾼다. 수리미는 자기는 커서 꼭 독립하겠다고 결심한다. 엄마 아빠처럼 남들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술래씨는 그런 수리미가 좋다. 그 집 사람들과 달리 수리미는 어른 같다. 수리미의 집에 일이 생겼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잘못해서 집이 날아가 버렸다. 수리미 외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것이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리미네는 이제 그 좋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들은 외할아버지가 돈을 대주지 않고 고모들도 지쳐서 연락을 끊어버리니 신용카드로 살고 있다. 신용카드로 미리미 학원비 내고 생활비하고 빚만 8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도 일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집을 구하러 나가야 한다. 미리미는 아파트 외에 다른 곳에선 살 수 없다고 날마다 울고 다닌다. 엄마도 날마다 울고 아빠는 그래도 누나들이 도와줄 거라는 희망에 매달려 살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젠 엄마 아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수리미는 그런 가족들을 일군이라 칭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남에게 늘 의존만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도 가족이라 모두 쫓겨나게 생겼으므로 걱정이 된다. 이런 수리미네를 불쌍히 여겨 술래씨는 술래주택 201호를 내주었다. 5년이나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술래주택을 수리미 덕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원래 수리미 엄마는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깔보고 술래씨를 자기 아버지 재산을 뺏어갈 사람으로 보았다. 아버지의 여자친구를 그 여자 동거녀라며 비하하곤 했었다. 그런데 오고 갈 곳 없는 수리미네를 술래씨가 거둔 것이다. 수리미는 술래씨가 너무 고맙지만 다시 걱정이 된다. 오로지 자기만 아는 저 세 사람이 술래주택에 들어와서 너무 아나무인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위기를 흐려놓을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몸만 어른이지 전혀 어른스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걱정되고 철없는 언니 미리미가 걱정이다. 아무튼 이들 가족은 변두리 지하방에도 못 갈 처지였는데 그래도 빌라 2층에 살게 되었다. 비록 39평 아파트에서 14평 빌라로 이사왔지만 이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거의 모든 짐을 정리했지만 14평은 너무 좁다. 그래도 이 집이 없었다면 더 열악한 곳으로 가야 했다. 이들은 술래주택에 들어와 살면서 술래씨의 빌라가 거의 20억이 간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리고 술래씨가 죽으면 그 유산이 어디로 갈지 궁금해한다. 그래도 수리미를 이뻐하니 혹시 수리미한테 뭔가 남기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이를 눈치챈 수리미는 기가 막힌다. 공짜로 수리미를 키워준 술래씨에게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 그들이다. 수리미는 술래주택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엄마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다. 술래씨는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므로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거라는. 엄마는 이 소식을 아빠에게 전해주고 그들은 매일 어떻게 하면 술래씨의 마음에 들까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엄마는 전에 안 하던 김밥 싸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빠도 일감을 찾아 나가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술래주택에서 조금씩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볼 둥근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